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어제 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아주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그 대상자들을 작심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하여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기관이라고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어쨌거나 그 일로 지금 당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보통 우리가 조심스럽게 뭐 김모 의원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름 석자 다 공개했어요. 지금 저 공개된 언론들이 다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 저 상황에서 이름 석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명 다 공개했는데 3명 공개했어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일단 안지용 기자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뭐 사과 운운했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서복경 의원이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린 일이냐라고 질타했는데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일본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한 언론사에 포착이 됐는데 이 포착된 직후에 곧바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저 보니까 뭐 7월 18일부터 3박 4일 홋카이도 일정 뭐 써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날 하필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철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질타가 많았는데 결국 사흘이 지난 지난 3일에 와서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저때 정말 시끌시끌했던 게 민주당도 머쓱해진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저게 진짜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금 뭐 지금 농성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지인과 본회의장에서 남긴다. 근데 저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한국인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주 부의장 입장에서도 한국인들이 나를 저기서 보면은 알아보면 어떡하지? 시선이 부담스럽군요. 그렇죠. 한국인 많이 없이 골프 치실 수 있고 야. 본인 스스로도 저게 혹여라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는데 일본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약간 머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과 관련해서도 너무 늦다 보니 조금 전에 혁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과가 늦어졌던 게 전현현 평론가님, 혹시 김영주 부의장이 일단 멘붕이 온 걸까요? 어떻게 언론이 이걸 또 찍고 있었을까? 어떡하지? 혹시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 본인도 깜짝 놀라겠지만 아마 주변의 질타에 약간 본인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정말 국민의 눈초리가 두려우셨다면 더 빨리 진실되게 사과하셔야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과의 형태가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라 SNS에 사과를 했고요. 그랬어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3일로나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혁신위에서도 참다가 아니 맨날 혁신을 외치면 뭐하냐. 다른 분도 아닌 국회 부의장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혁신을 믿어주겠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과 SNS의 가장 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서로 뭐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거예요. 지금 저기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건 저런 건 사과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과연 사과가 맞는지 이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복경 혁신위원이 실명까지 김영주 부의장님 하면서 막 운운했어요. 그런데 그 실명 거론된 인물 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송영길
전 대표. 근데 지금 민주당 탈당한 분인데 또 여기에 등장해서 왜 등장한 걸까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분이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정치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일이라는 게 법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뭐 송사에 걸려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대응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지면 일각에서는 또 이게 여론몰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저런 정무적인 활동을 할 때 하더라도 확실한 대의명분 제시가 있어야 되고 네. 동시에 자신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사실관계 증명 네. 이런 것들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했길래 혁신위원이 대놓고 실명까지 거론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가하게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반국가 세력을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참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돼요. 왜 해임을 못 시켰습니까? 뭘 그렇게 겁을 내고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지금의 자신이 처한 상황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표현 방식을 그 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뭐 본인이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텐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어떤 해명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당내에서 치르는 선거에서 밥값 정도 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 성격을 물론 지적할 수는 있는데 한 발 훨씬 나아가서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한달지 이런 부분은 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종료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또 전선을 너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서 아니 지금 한가하게 책방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뭔가 더 강도 높은 정치적인 언행이 있어야 되는데 한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게 지지층이 들을 때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부분도 이거 과도한 언급이 아니냐.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에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물론 송영길 전 대표의 심경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젠 침묵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라 그런 걸 촉구하는 거지만 표현 방식이 한가하게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예의를 벗어났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혁신위가 사실 태동하게 된 거는 이 돈봉투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처벌받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이 전선의 확대도 그렇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왜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니다.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 해임했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2021년에 돈봉투가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뭐 증거를 한동훈 장관이 증거를 조작할 시간이 필요해서 자기를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정근 사무부 총장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들의 육성에 담겨 그 AI로 조작했나요? 그 목소리 가짜예요? 거기다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 전직 보좌관도 자금 담당했던 보좌관도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소명을 하면 됩니다. 그걸 갑자기 난데없이 국정농단 사건 때 그 태블릿 PC도 한동훈 장관이 조작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이 하는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세 번째로 질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근데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건지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끝까지 그 공통분모를 이뤄낼 수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손잡는 척 그렇게 연출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쾌한 결별이라 하면 결국 분당이네요. 그렇죠?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예.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전혜연 평론가님, 저 인터뷰고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이 5글자 유쾌한 결별을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쾌한 결별은 5자인데 방점은 뒤에가 있죠. 결별. 아하.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사실 결별이 유쾌하려면 상호 간에 뭔가 그래 잘 가 고마웠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나 당의 상황을 볼 때는 당내 갈등이 심해져서 분당, 당을 쪼개거나 일부 정치인들이 당을 나가서 탈당, 다른 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 두 당으로 쪼개진 여러 개로 쪼개진 당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서복경 위원이 저렇게까지 쓴소리를 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첫 번째 혁신위원회 꾸릴 때도 굉장히 진통을 겪어서 위원장 후보가 낙마하고 어렵게 혁신위가 꾸려져서 뭔가 혁신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의원들이 탈당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아까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좀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혁신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도대체 그럼 우리를 왜 불렀냐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민주당이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는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제가 취재해보면 사실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도 패배하고 지방선거도 패배했으면 뭔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너무 계파 갈등, 친명, 비명 얘기만 언론에 나오니까 답답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